록스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로저, 거프, 흰수염, 센고쿠, 시키, 레일리 등 지금은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보다도 먼저 활동했던 인물이며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당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없었으며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록스는 해적질을 하며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세계에 마저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하며 록스는 더 이상 해적 세계에는 자신의 적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전 세계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세계 정부와 천룡인을 잡아낸 이후 자신이 세계의 왕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당시 홀로 활동했던 인물이며 너무나도 강했기에 동료나 세력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아무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홀로 해군본부를 포함한 세계정부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능한 동료들을 모집하여 세계정부에게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우선 동료를 영입하기 이전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3년간 특훈을 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록스는 하치노스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인 왕직을 만나게 되었고 왕직과 록스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왕직을 포함한 왕직 해적단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왕직에게 너 제법 강하구나. 내 부하가 된다면 목숨은 살려주마 라고 말하였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왕직은 록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하치노스 섬에 머물며 훈련을 한다고 말했고 왕직에게는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왕직은 당시 무역을 통하여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던 터라 충분히 배를 마련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간 폐기를 중점으로 훈련하였고 폐양색을 휘감는 것의 상위 단계인 폐양색을 자유자재로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3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왕직에게 록스 해적단의 출범을 알렸고 록스는 본격적으로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왕직에게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하치노스 섬에서 최대한 많은 군함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록스가 3년간 자리를 비우자 새로운 강자들이 신세계에 출범하여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뉴스를 보게 되었고 빅맘이 고작 5세의 나이에 엘바프의 전사 폭포수염 요르를 죽인 이후 초인계 악마의 열매 소울 열매를 먹고 다시 바다에 나타나 바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첫 동료로 빅맘을 영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이 머물고 있는 토트랜드로 찾아갔고 순식간에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빅맘 해적단 잔당들을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엄청난 폐양색을 느낀 이후 자신이 직접 침략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을 보고 해적 여제라더니 저건 그냥 괴물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의 외형을 보고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은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거라고 라고 말한 뒤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형을 바꿉니다. 그리고 빅맘의 외형은 마치 괴물 같은 모습에서 굉장한 미녀로 변하게 되었고 록스는 과연 해적 여제라고 불릴만 하구나. 그럼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는지 볼까? 라고 말합니다. 록스는 빅맘을 도발한 이후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참격을 날려버렸고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 같은 공격이 빅맘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빅맘은 록스와의 폐양색 충돌에서 밀리며 뒤로 날아갔고 록스는 곧바로 빅맘에게 다가와 폐양색 폐기를 마치 번개처럼 분출시킵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했고 큰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훗날 강철 풍선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무장색 폐기와 신체 내구도를 지닌 인물이기에 겨우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광폭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집중하기 위하여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빅맘이 포효하자 록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빅맘의 포스에 겁을 먹으며 감히 록스와 빅맘의 대결에 끼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다시 일어난 이후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무장색 폐기를 실은 주먹으로 록스를 계속하여 공격하였고 록스는 매우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너 정도 되는 여자라면 내 동료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라고 말하며 빅맘의 기량에 흡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놈이 뭔데 날 테스트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폐왕색 패기를 번개처럼 변형시켜 빅맘에게 꽂아넣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빅맘의 복부를 베어버렸고 무장색 패기를 실은 주먹으로 빅맘의 안면을 강타하며 빅맘을 땅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빅맘은 록스에게 패배하였고 빅맘은 정신을 잃습니다. 빅맘은 잠시 후 정신을 차렸고 록스는 빅맘에게 자신의 해적단에 합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누군가의 수하가 될 마음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록스는 크게 폭소하며 그래 해적끼리 너무 신사적으로 나갔지 라고 물은 뒤 곧바로 빅맘의 동료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토트랜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록스는 빅맘에게 다시 묻겠다 합류하겠나? 라고 물었고 빅맘은 록스가 자신을 진짜로 죽일 수도 있으며 토트랜드와 자신의 동료를 몰살한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숨겨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어떠한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은 매우 당황하며 록스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록스는 나는 계약 열매를 먹은 계약인간,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문신을 새길 수 있고 이 문신이 새겨진 이는 반드시 계약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방금 너와 내가 맞은 계약은 이놈이 내 수하가 되겠다는 계약이지. 만약 이놈이 날 배신한다면 이놈의 심장이 불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빅맘은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빠르게 록스 해적단에 적응하였으며 록스와 함께라면 세계 통일이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록스는 빅맘과 계약을 맺은 이후 여러 섬을 헤집으며 신세계의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두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록스는 빅맘만큼 강하고 잠재력 있는 동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제 더 이상 동료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여 딱 한 군데의 섬만 더 가본 이후 곧바로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어느 섬에서 잠시 술을 먹기 위해 주점에 들렀고 모 해적단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해적 한 명은 술을 먹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를 신기하게 보고 모 해적단 선원 한 명에게 창밖을 보는 남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선원은 뉴게이트 말하는 건가? 저놈 우리 해적단에서 제일 특이한 놈이지. 해적인데 돈도 안 좋아해, 보물도 안 좋아해. 그런데 강하기는 또 그렇게 강하다니까 이라고 말하자 록스는 뉴게이트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빅맘은 뉴게이트에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록스 해적단에 합류시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최소 한 번은 굴복시켜야 하는데 뉴게이트는 정황상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어 보였기에 록스는 모 해적단에게 데뷔백 파이트를 제안합니다. 록스는 술을 마시고 있는 모 해적단 선장에게 찾아와 자신과 데뷔백 파이트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모 해적단의 선장은 데뷔백 파이트? 그게 뭐냐? 라고 물었고 록스는 그냥 게임하는 거야. 나한테 이기면 10억 베리를 주겠다. 이놈이 패배하면 나한테 저 청년을 넘겨. 라고 말했고 돈을 매우 좋아했던 모 해적단의 선장은 록스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과 과거 흰수염이 속해있던 모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성사되었고 록스는 해적답게 제일 센 놈끼리 한판 붙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 해적단의 선장도 이를 수락했고 흰수염과 록스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매우 기대하는 얼굴로 너의 모든 것을 보여봐라 뉴게이트 라고 말했고 흰수염은 곧바로 공중에 날아오른 뒤 모라쿠모기리의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 역시 자신의 검에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두 캐릭터는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충돌하자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자신의 검을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록스 역시 자신과 호각으로 겨룰 수 있는 강자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흰수염은 록스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폐왕색 패기를 뿜어냈고 빅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들이 기절하거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록스는 멋진 폐왕색인데 뉴게이트 라고 말하며 록스 역시 폐왕색 패기를 뿜어댑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사용하여 록스를 공격하였고 록스는 폐왕색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만들어 흰수염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었고 흰수염의 지진과 록스의 폐왕색이 서로를 집어삼킬 기세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스는 이대로 가다가는 섬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으며 자신이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한 번에 도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흰수염의 지진 펀치를 맞아주며 흰수염에게 접근하였고 곧바로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검으로 흰수염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흰수염 역시 록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자신에게 근접해온 록스의 얼굴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큰 충격을 입은 뒤 비틀거렸고 록스와 흰수염은 반쯤 무의식인 상태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동시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뉴게이트가 1초 정도 더 서 있었어. 우리가 이긴 거 맞지? 10억 베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했고 빅맘은 곤란한데 누가 봐도 무승부라서 라고 말하였고 모의 적단의 선장은 어차피 선장 말고는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빅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너희들이 먼저 시작한 거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모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와 흰수염이 동시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흰수염은 빅맘에게 너희들 내 동료를 공격한 것이냐 라고 말하며 빅맘에게 페이감 지진 펀치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멀리 날아가며 비명을 질렀고 분노한 흰수염은 닥치는 대로 록스의 적단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록스 역시 빅맘이 더러운 술수를 썼다고 생각하여 크게 당황하였고 결국 뉴게이트를 품는 것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빅맘이 비틀거리며 겨우 의식을 유지한 채 흰수염과 록스의 앞에 나타났고 일전의 상황을 자총지총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부정했으나 평소 자신의 선장이 동료보다는 돈을 밝히는 것을 알았기에 믿기 힘든 진실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어이 뉴게이트 우리는 가족 같은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가족이라는 말에 꽂혀 록스의 적단에 가입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이 자신의 제안에 응하자마자 계약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흰수염에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조금 당황하기나 하였으나 어차피 함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